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민사배상을 받는 거 말고 가해자한테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가해자한테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싶고 형은 살게 하고 싶은데 형이 확정된 이후에 따로 민사적으로 위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형사재판 중에 형사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험사랑 합의가 끝나고 나면 가해자한테는 민사적으로 더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입니다. 보험사에 받는 돈이 민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에요. 가해자가 배상해줘야 될 그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거니까요. 단 여기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을 때예요. 자, 대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때 가해자한테 형사합의를 해주고 형사합의금을 받는 건 가능해요. 근데 형사합의? 우리가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형사합의 해주면 가해자가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해자가 감옥 가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실제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같은 그런 중대범죄 말고는 형사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형을 안 사는 게 맞아요.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최대로 받게 하고 싶다. 우리는 합의금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냥 형 살게 해달라 라고 생각하시던지, 아니면 그래 가해자한테 위자료조로 형사합의금 그냥 받고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자, 형사처벌은 최대로 받게 하고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하고 싶다. 이건 안 됩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도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형사합의를 안 하면 통상적으로는 사망사고에 금고 1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형사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 나와요. 음주, 뺑소니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형사합의 하면은 가해자가 실형 살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선택하셔야 돼요. 가해자를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면 형을 살게 할 것이냐. 자, 이 선택을 할 때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형사합의금은 한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근데 사실 이거에는 정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이 최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그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전자 보험이 1억, 2억짜리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 선까지 결정되겠죠. 근데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은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그 형사합의금을 다 마련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최하 3천만 원 정도에서 1억까지 정도 형사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만약 그 돈으로는 형사합의 절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안 할 거다, 개인정보 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공탁 절대 못 걸었거든요. 근데 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해졌어요. 공탁을 걸면 법원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 아니라면 웬만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공탁 걸었다면은 100% 이 사람 실형 선고된다라는 확신을 피해자 쪽에서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탁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요, 사실 형사합의를 해주는 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방 처벌받게 하겠다고 형사합의도 안 해줬는데 상대방이 공탁 걸고 실형 안 나오게 되면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탁 걸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너무 용서해주기 싫어도 차라리 형사합의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끝까지 형사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 해소 동의서라는 것도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확실해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형사합의금은 또 받고 싶다, 이렇게 병행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형사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든 가해자든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해자 측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가해자 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형사합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상과 배상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